국민연금 수령 중에 소득 발생하면 50% 깎인다던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정확하게 얼마부터 국무연금이 감액되는 그 시작점이냐, 은퇴 후에 노령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수령하실 때 재취업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삭감된다던데요 라는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GPL 채권 요거 투자하시는 분들이 법인 설립해서 하시는 것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많이 받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이거 건강보험료도 줄이고 투자 실수익률도 높이는데 법인 설립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근데 법인 설립해서 급여를 받으면 공적연금이 줄어든다는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들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답변은 맞습니다. 줄어듭니다. 하지만 걱정할 정도는 아니시고 걱정될 수준이시라면 축하드립니다. 라는 말씀을 저희가 상담할 때 드리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공적연금 수령하는 중에 일정 소득을 초과하게 되면요, 연금 지급액이 감액이 되는데, 국민연금은 5년 동안 감액이 되고요, 공무원연금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 소득이 있는 한 계속해서 공무원연금은 감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국민연금 기준으로 금액을 먼저 보면 286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국민연금이 이제 감액이 좀 되거든요. 우린 이 286만 원이라는 금액을 A값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 A값이라는 게 소득이 아니고 근로소득 금액인 거예요. 근로소득 금액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요거 아시죠? 세금 결정되는 과정을 보시면 총소득이 있고요, 모든 근로소득에는 기본적으로 공제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근로소득 공제입니다. 그러면 총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제외하고 나면 근로소득 금액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286만 원은 우리가 받는 총소득이 아니고 이 근로소득 공제를 제외한 근로소득 금액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기준금액 A값은 286만 원인데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좀 글씨가 작게 써있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사례가 나와 있는데 총급여가 3,38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근로소득 공제금액은 1,032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근로소득 금액은 2,348만 원이 되는 거죠. 연봉은 3,380만 원인데 근로소득 금액은 2,348만 원이 되는 거다. 그래서 총소득과 근로소득 금액은 다른 거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헷갈린다. 그래, A값이 286만 원인 건 알겠어. 그러면 그냥 우리가 받는 월급으로는 얼마야? 라고 계산을 해보게 되면 월급으로는 386만 원입니다. 386 외우기도 쉽죠? 386 세대. 저희는 386만 원 이상 초과죠. 초과 386만 원을 초과해서 급여를 받게 되면 국민연금이 감액된다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액되냐? 이게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시면 이렇게 감액됩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386만 원 초과되고 49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5만 원이 감액이 됩니다. 얼마 안 되죠, 생각보다. 그리고 490만 원 초과되고 59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최대 15만 원 감액이 되는 거고요. 590만 원 이상 7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급여가, 그러면 최대 30만 원까지 국민연금에 감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월급이 700만 원 정도 되신다? 만약에 그래서 뭐 30만 원 감액된다? 그러면 좀 감액된 건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저는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은퇴한 이후에 국민연금을 수령하는데 국민연금 이외에 급여가 700만 원이 되신다? 이 정도가 된다는 얘기는 그분께서는 아직까지 엄청난 가치를, 경제적 가치를 그 스스로께서 지니고 있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국민연금 감액이 되는 건 좀 아쉬울 수 있는 내용이죠, 물론. 그러나 그거 이전에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되면 굉장한 축하를 받을 만한 일이다. 그동안 얼마나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일도 잘하셨으면 은퇴 이후에도 700만 원이라는 급여를 받게 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 정도 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한 30만 원 정도 감액되는 게 무시할 수 있거나 아깝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국민연금은 사회적으로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나눔의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여유를 갖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아마 우리가 걱정하는 분들은 대부분 요 정도이실 것 같아요. 300만 원대 요 정도이실 것 같은데, 그래도 국민연금 감액되는 거는 최대 5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이런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아니 국민연금 수령 중에 소득 발생하면 50% 깎인다던데 너는 왜 조금밖에 안 깎이는 것처럼 얘기를 하느냐? 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세요. 근데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50% 깎이는 건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게 언제까지냐면 여기 보이시나요? 2015년 7월 29일 이전에 국민연금을 수령하시기 시작한 분들에게는 이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바뀐 거냐면은 과거에는 종전에는요.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국민연금이 감액됐어요. 근데 지금은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국민연금이 감액이 됩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전에는 61세 이상 되신 분인데 국민연금 수령하고 계세요. 근데 A값이라고 하는 그 초과 소득의 기준이 되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61세가 되셔서 연금을 수령하고 계시는데 A값을 초과했어? 그럼 당신 50% 삭감? 이거예요. 그러니까 50% 삭감되는 게 맞는 말인 거죠. 그리고 그때는 65세이신 분이 A값을 초과했다. 그러면 얼마를 벌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65세가 되십니까? 그러면 10% 삭감? 요거였다고요. 근데 지금은 연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를 초과했습니까에 따라서 감액되는 금액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보셨던 요겁니다. 386만 원부터 490만 원까지는 뭐 5만 원. 그리고 뭐 490만 원부터 590만 원은 최대 15만 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감액되지 않으니까 은퇴하시고 나서 공적연금 수령하는 중에 어딘가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근데 신경 쓰실 정도로 막 급여가 막 700만 원씩 되신다 그러면 축하드린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공무원연금입니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는 금액의 기준이 조금은 다릅니다.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 금액이 월 25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공무원연금이 감액이 된다. 그리고 공무원연금은 또 무서운 게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A값이라는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딱 5년까지만 감액을 하고 6년 차부터는 그냥 원래 받던 걸 다 주거든요. 근데 공무원연금은 그 5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그 소득이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감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더 이게 신경이 쓰이시거든요. 그리고 재밌는 게 저희가 하는 GPL 채권 같은 경우에는 매달 이자가 들어가는 구조이잖아요. 그래서 은퇴 이후에 연금이 많이 나오는 공무원분들은 사실 별로 관심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저희 고객분들을 뵈면 공무원으로 은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주십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말씀을 나눠봤더니 매달 들어오는 그 맛을 이제 느껴보신 분들이신 거죠. 그래서 아마 더 많이 오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 금액이죠. 월급이 아니고 근로소득 금액이 250만 원 초과하게 되면 삭감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이 어떻게 삭감이 되는지. 만약에 공무원연금을 수령하시는 분이 재취업을 하셔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게 6천만 원이다. 그러면 근로소득 공제가 1275만 원이 되고요. 소득 금액, 근로소득 금액은 4,700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4,700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소득은 39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아까 공무원연금은 250만 원 초과하게 되면 감액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예시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 초과했으니까 감액이 되겠죠. 얼마나 감액이 되나 봤더니 월에 한 56만 원 정도가 감액됩니다. 꽤나 많이 감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 받으시는 분이 만약에 급여가 세전 월 500이 된다, 연봉 6천이다 그러면 한 달에 연금에 깎이는 금액 액수가 월에 한 56만 원 된다는 거 꽤나 많이 깎이죠. 근데 사실 은퇴하신 이후에 6천만 원 정도 연봉 받으실 수 있는 거면은 일단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만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 않습니까? 물론 연금 깎이는 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그만한 가치를 갖고 계신 거에 대해서는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요. 만약에 연봉이 3천만 원이신 분이다. 그러면은 월 정지액이 없습니다. 그쵸? 그리고 만약 연봉이 4천이시다. 그러면 월 정지액이 없습니다. 근데 연봉이 이제 5천이다. 그럼 월 정지액이 20만 원 정도가 좀 감액이 된다라는 거고요. 요거를 이제 그럼 얼마부터 정확하게 우리 또 정확한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얼마부터 공무원연금이 감액되는 그 시작점이냐? 요거를 또 여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엑셀 시트로 조견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총 급여가 4,149만 원인 경우에는
그 월급으로는 345만 7,500원이 되면 240원이 깎인다 매월. 그러면 요거를 조금만 조정해 보면 41450 이렇게 되면은 345만 원 정도 월급 수령하시는 분은 월 정지되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좀만 올려볼까요? 41550 그러면 1,500원 깎이네요. 다시 41450 깎이는 게 없죠 여기에. 그러면 결론은 뭐냐, 345만 원부터 공무원 연금은 깎이기 시작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공무원 연금은 월 345만 원부터 삭감이 감액이 시작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시작할 때 이 말씀 드렸잖아요. 저희 GPL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이 법인을 하시다 보면 급여를 받게 되면 공적연금을 줄어들까 봐 걱정됩니다 라고 질문들을 하시는데, 답변은 걱정할 정도 아니고 걱정될 수준이라면 축하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랬냐, GPL 채권으로 공적연금을 줄어들려면 국민연금은 5.8억 이상 투자할 때 그때 이제 월에 386만 원이 되거든요. 월 이자 매출이. 그럼 그때부터 조금 신경을 쓰시면 되고, 공무원 연금이신 분들은 5.2억부터 신경을 쓰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런 분들도 계셨었거든요. 이제 7억 하려고 했는데 딱 걸리네. 내 연금 깎이겠네. 막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러냐면 7억을 투자하시게 되면 매월 466만 원이 그 법인에는 이자 매출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아까 얘기했던 340 얼마보다 높지 않냐? 그러면 국민연금 깎이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요거는 매출인 거잖아요. 매출이 이거면은 급여는 매출보다 적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 조금의 비용이 나가는 것도 있고, 또 법인카드를 또 사용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466인 거지 급여가 460이 아니라 386만 원 미만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법인카드도 안 쓸 거고 다 이 들어온 거 요거 다 그 급여를 받을 거다라는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다 법인으로 하지 마시고 법인으로는 5억, 개인으로는 2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으로 5억을 하게 되면 월에 333만 원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고정비용 나가는 게 16만 원입니다. 이게 이제 세무기장료랑 대부협회비가 나가는 거고요. 보통 대부 법인 설립할 때 월세가 들어가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무상으로 제공을 해드리다 보니 들어가는 건 없겠죠. 그러면 5억을 GPL 채권을 법인으로 투자했을 때 급여를 최대 317만 원을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는 못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4대 보험 나가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적게 되실 거예요. 근데 그냥 요거라고 보고 좀 크게 잡고, 거기다가 이제 법인세 조정료가 또 1년에 한 번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317만 원 중에서 7만 원 절삭하고 그냥 310만 원이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으로 2억을 투자하시게 되면은 매월 이자가 133만 원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요거는 세전입니다. 세후는 요거죠. 근데 저희들이 공적연금 감액하거나 그런 거 계산할 때는 세후가 아니라 세전 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요걸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아니 310만 원과 133만 원 더하면 400만 원 넘지 않냐? 그러면 어차피 공무원 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줄어드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이 소득이 있으면은 감액되잖아요. 근데 그 소득은 어떤 소득이냐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고요. 플러스 알파로 부동산 임대소득인 거예요. 이런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아무리 많아도요, 공적연금을 감액하는 데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 연금 지급 정지 기준의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은 제외하고 라고 나와 있죠. 제외하고 있으나 동일한 자산을 기반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소득은 연금 지급 정지 기준에 포함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으로 해서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감액되는 거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억을 그냥 다 이렇게 해서 법인카드 좀 사용하시고 여러 가지 경비 처리하는 게 싫으시고 나는 그냥 다 급여를 받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그럴 경우에는 법인과 개인의 비율을 적절히 조정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그때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국민연금 감액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요거 좀 아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으세요. 아니, 이자 이렇게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료 올라가지 않냐 라는 얘기 하실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건강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이자 소득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지급되는 거 감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쵸?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자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자 소득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게 돼요. 아니, 건강보험료가 왜 올라가냐? 나는 법인으로 해서 직장가입자가 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제 월급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나가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직장가입자라고 하셔도 급여 외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2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거든요. 이게 원래는 3,400이었었는데 2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죠. 그때 2천만 원 넘어가면 건보료를 더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사례 같은 경우에 만약에 2억을 했다. 그러면은 월에 133만 원이잖아요. 그 연간 해봤자 이게 2천만 원이 안 되죠. 그럼 건강보험에도 타격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꿀팁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월급의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건보료를 더 내는 게 있잖아요. 이때 금융소득은요. 1,000만 원 초과돼야지만 1,000만 원 이상 될 때만 이게 반영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소득이 999만 원이다. 이자 소득이. 그러면은 2천만 원 여기 아예 포함이 안 되고요. 만약에 1,001만 원이다. 그러면 1,001만 원 다 포함됩니다. 요 기준 같은 거는 알아두시면 재정 설계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법인과 개인을 좀 혼합해서 활용을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센터에 오시면 저희 매니저님들이 다 어떻게 조정하는 게 좋을지 그 상황에 맞춰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이런 공적연금은 소득이 발생하면 감액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감액은 됩니다. 그러나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셔도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지피엘 채권으로 인해서 지피엘 채권을 법인 설립해서 투자해서 그게 급여로 받아가면서 감액되는 게 걱정되신다. 그럴 때는 법인 투자와 개인 투자를 혼합하시면 되고, 그때 이 적절한 비율은 건강보험료, 종합소득세와 그리고 국민연금과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정리하고 또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